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할 수 있다. 6회. 북한 주체 시장 경제 2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간다.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국가자본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현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필경 국가자본주의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자본주의 제도를 활용해 시장을 유도하고 통제하면서 압축 성장을 이루어내는 체제입니다. 국가가 기업, 금융, 자원을 직접 통제하여 시장이 국가 전략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수립된 강력한 산업정책을 빨리 실행하는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적용해 후발국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할 때 실제로 반복적으로 등장한 현실적인 성공 모델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였던 북한에서 국가가 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익숙한 일이고, 다만 시장을 통해 자본주의 원리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어주는 개혁이 수반됩니다. 북한에는 자본주의 제도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개방을 하면 국가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요인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 큰 개혁 없이도 압축 성장을 위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자본이나 외화를 특정 산업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빠른 의사 결정과 실행으로 시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점차 성장 과정에서 수출 경쟁을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노동을 통제하여 효율과 저임금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주도 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주변에 큰 해외 시장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배울 수 있는 성공한 국가자본주의 개발 모델들이 있어서 잘 조합하면 더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리스크를 피해 지름길로 달리면 2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고지를 달성하는 대동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우선 대표적인 성공 모델 국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전형적인 성공 사례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산업화 개발 모델인데, 삼성, 현대 같은 민간 재벌 기업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을 1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올리는 경이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리콴유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만들어낸 전문기술관료 국가자본주의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외국의 자본과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자본, 정보, 물류의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9만 달러를 넘어선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대만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중심 산업화를 국가 주도로 밀어붙여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오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한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모델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모델은 20여 년에 걸친 과거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극좌적 사회주의 실험의 뼈아픈 실패의 교훈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의 주도 하에 1980년대부터 시범 단위와 지역을 설정하여 자본주의 실험을 시작했고, 대공성을 거두면서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큰 시장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외국의 자본과 기업을 대량으로 유치할 수 있었고, 합작기업 형태를 강제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제조 역량을 키워 전 세계로 저렴한 상품을 대량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성공 요인에는 미국의 기여가 컸습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 체계로 받아주었고, 미국의 큰 시장을 열어주고 중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섭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확고한 패권을 확립하고 세계화와 자유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내세우며 확실한 미국 우위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시대였기에 후발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국 시장도 열어주어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집중 육성 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복합적으로 지원하여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산업기술 고도화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제품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면서 자기를 품어 키워준 세계화와 자유시장 시대의 종말을 야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단하고 문을 열어 세계인을 불러들이고 세계로 나올 차례입니다. 잘 교육된 인재와 노동력이 준비되어 있고 잘 관리되는 질서가 있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강력한 제조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주변에 있어 잘 분업하면 북한은 단기간 내에 고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국가자본주의의 첫걸음을 떼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